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희연입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널 돕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널 돕고 있는데 너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 그러자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추가 달려있는 옷은 찍찍이로 바꾸어서 혼자 입고 손 대신 입으로 물어 청소기를 돌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예요. 단점이 아닌 장점에 집중하라. 내가 어떤 모습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서울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신데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의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는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이제 오늘은 날씨가 이제 추워지거나 네. 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 자주 나타나는 감기, 기침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정말 기침이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참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추워지면 기침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이 감기는 250가지가 넘는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감기에 복용하는 뭐 해열제라든지 항히스타민제, 뭐 항생제 등과 같은 약을 통해서 일시적인 증상이 이제 완화는 가능하고 또 치료가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이제 감기가 오래 가는 분이 있고 꼭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꼭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감기에 이제 걸리는 사람도 있고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이제 질병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우리 몸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이 기침과 감기는 선천적인 이제 면역력, 한방에서는 이제 원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평상시에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이런 고지혈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고지혈증이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감기와 기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떨 때 이렇게 감기나 기침이 좀 잘 생기게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자기의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고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 네. 그 다음에 감기 기침은 아닌데 식구들 중에 이제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 감기 기침이 잘 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감기 기침이 잘 걸리지 않고 또 어쩌다 한번 걸리면 오래 간다고 했을 때 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증상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기침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기침은 이제 기관이나 기관지, 분지에 있는 점액이나 다른 물질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숨을 내뿜는 반사행동을 말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 기침은 생체 방어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폐에 가래가 있는데 만약 기침을 하지 않게 되면 폐포가 공기를 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침은 꼭 필요한데 기침은 하나의 이제 증상이 되면서요. 또 우리의 독립된 질병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감기나 기침의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식구들이 이제 알 수가 있고, 네. 나는 감기가 걸리는데 오한이 들고, 나는 감기만 걸리면 발열 증상이 오고, 네.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만 걸리면 오한도 있고 발열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한, 발열 이런 건 없고 꼭 가래와 객담이 있는 기침 증상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목 아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침 치료를 할 때 동의보감에 보면 16수로 해서 기침의 종류가 많은데요. 이제 체질적인 요인,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그 다음에 아침에 심한지 저녁에 심한지, 예, 그 다음에 여름에 심한지 겨울에 심한지 이런 증상들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폐가 아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기침과 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가 호흡을 먼저 하려면 예, 숨을 들이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데요. 이 한의학에서의 폐는 기본적으로 좋은 산소를 흡입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폐의 기운이 강하지가 못하게 되면 좋은 산소를 예, 그 다음에 나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데 아주 역할을 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는 사기, 예를 들면 이제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의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기관이나 코라든지 예, 기관지라든지 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침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침의 일차적인 이제 원인과 밀접한 관계는 폐의 원기가 강한지 약한지를 더 중점으로 두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중점을 두고 싶지만요. 예. 폐 원기가 저하된 거를 예. 일반인들이 알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이제 오늘 감기 기침이니까 예. 감기 기침이 환절기 때마다 온다. 네. 예, 우리가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4번 정도 감기 기침이 온다. 그러면 폐 원기가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서 꼭 비염이라든지 예, 축농증 또는 중이염으로 간다. 예, 그렇게 되면 폐에서 사기를 막아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감기에 걸리면 2주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땀이 좀 많이 나고 밥도 좀 잘 안 먹고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키가 잘 크지 않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평상시 때 이제 어깨와 등이 좀 자주 아프고 추위를 좀 잘 타고 찬 것을 먹으면 좀 설사한다든지 여름에 에어컨을 좀 싫어한다든지 이렇다고 보면 나의 폐 원기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폐 원기도 좀 보강을 하고 면역력도 좀 올라가면서 감기 기침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은 71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한 5년 전부터 전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 꼭 환절기 때마다 감기 기침이 꼭 달고 산다고 하시는 네. 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맥을 봤을 때 폐맥이 약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1년에 4번 이상 감기에 걸리기 때문에요. 또 폐맥이 약하기 때문에 폐장의 원기가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담배 냄새만 조금 맡아도 굉장히 코가
기관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여름에 에어컨을 치료하고 조금 차가운 데만 나가면 콧물 재채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항상 따뜻한 걸 먹고 찬 걸 먹지 않고, 예, 그런데도 이제 자기가 감기에 걸린다고 했는데, 예, 따뜻한 걸 먹어서 이제 비위는 보는 하는데 폐 쪽의 원기가 좀 약했었기 때문에요. 예, 이분 자체는 또 견배도 어깨도 목도 약간 일자로 좀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목과 어깨, 폐 쪽에 기를 이제 보강하는 약을 4개월 써서 이제 완치시킨 사례였고, 예, 그 다음에 이분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집에 이제 습도를 좀 조절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방을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방 안이 이제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폐가 싫어하는 게 건조한 걸 싫어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예, 그 다음에 온도를 약간 내리고 환기를 시켜서 이렇게 습도를 조절을 해주면서 폐를 보호하는 약을 써서 치료시킨 사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래서 다행이네요. 예. 박사님, 폐 건강을 좀 유지하고 예방하려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제 이 폐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형한음냉 즉 상폐라고 해서요. 네. 몸을 차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 예, 그런데 몸을 차게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찬바람 받는 것만 차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해서 땀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몸이 차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사우나에 가서 땀을 너무 많이 빼면 땀이 나면서 체온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땀이 나면 덥게 되니까 시원한 걸 마시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형한음냉 즉 상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폐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정신적인 건데요. 이 폐라는 것은 우울감을 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즐거운 게 없고 자꾸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혼자 있고 싶어진다 이랬을 때는 나의 폐 원기가 이제 약해지고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침이 자주 오게 되니까요. 내가 몸을 좀 차게 하고 있는지 내가 땀을 좀 더 많이 빼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시원한 걸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서 이렇게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데 자꾸 우울하고 슬픈 느낌이 들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런 분은 목에 가래가 끼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우울감 치료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침이라는 게 폐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폐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오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오장육부에 다 기침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해수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는 또 16수로 해서 기침의 종류가 16가지로 해놓는데 기침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침 증상이 있을 때도 어떤 사람은 기침하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막 등이 땡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하면서 오한이 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장부의 배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침 치료하는 것을 분류를 해서 꼭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침이 그러니까 폐뿐만 아니라 몸의 다른 부분이 좀 약해도 기침을 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심장과 간장이 약해서 예. 나타나는 이 기침의 형태는 어떤 증상이 좀 예, 나타나나요? 이 심장은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서요. 네. 특히 이 심장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침은 가슴이 답답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목에 가래 같은 게 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이라는 것은 예, 분노 조절 장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특히 간경락이 옆구리로 흐르기 때문에 옆구리에 통증이 자주 오게 되고요. 입이 좀 쓰다든지, 예, 그 다음에 기침을 하면서 감기 기침이 오는데 자꾸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때 간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침을 할 때 허리와 등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침을 할 때는 왜냐면 가슴 쪽에서 기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등이 아프다고 하는 것 허리 쪽인데요. 허리 쪽에 있는 게 콩팥입니다. 그래서 콩팥기가 약한 분들은 기침을 하면서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 다음에 아래 배에서 나오는 기침을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침을 하게 되면 꼭 입맛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기침을 하면서 음식은 잘 먹는데 어떤 분은 감기 기침만 딱 생기면 입맛이 딱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비위 기능이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토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이 기침을 할 때 방귀가 나오거나 혹은 뭐 소변이나 대변이 좀 나와서 실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복압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예, 방광의 괄약근이 약해지면서 예, 복압에 의해서 소변이 좀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기 기침을 치료할 때 폐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방광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어르신들 중에는 예, 기침을 하면서 감기 기침을 하면서 대변이 조금 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르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폐와 대장은 서로 표리 관계로, 예, 부부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남편이 약해지면 예, 아내분도 좀 몸에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예, 힘든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내가 기침을 한다 이랬을 때는 어르신들 중에 꼭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침을 할 때 예, 여성분들이 출산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제가 기침을 할 때 꼭 소변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물어보고 연세가 이제 60세 이상 넘어가면 대장의 힘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또 복압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대변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꼭 체크를 해서 한의사 선생님들께 기침을 했어도 내가 소변이 새요, 대변이 좀 셉니다 해서 폐와 대장과 방광을 꼭 같이 보를 해줘야 예, 면역력이 보강이 되면서 재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유독 아침에만 일어나면 기침을 심하게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경우가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소화기침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 이런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 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식탐이 많으신 분들, 네. 한방에서 위수라고 하는데 저녁 때 음식을 과하게 먹고 예, 그 다음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위장의 열에 의해서 폐로 전달이 되면서 아침에 기침이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예, 이런 분들은 만약에 아침에 꼭 일어나서 기침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저녁 때 조금 과식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과식을 하지 않는데도 예, 그 다음에 아침에 기침을 한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장에 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와 반대로 오후나 밤에만 기침을 또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런 건 또 왜 그런 예, 건가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녁 때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휴식을 취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오후까지 내 몸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네. 이제 한 서너 시 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예, 목에 가래가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나오고 얼굴이 뻘개지면서 이제 열이 나고 이런 증상들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기침 이야기만 하는데 대부분은 열이 올라오고 피곤한 증상이 온 게 거의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안구건조증도 오고, 예, 입안에 이제 혀도 헌다든지 염증이 생기고, 예, 코도 건조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자음 강화요법을 해서 이런 분들은 최소한 이제 4개월 이상으로 꾸준한 치료를 해줘서 기침은 가라앉아도 오후에 열이 올라오거나 피곤한 증상, 예, 그 다음에 안구건조증이나 입이 마른 증상,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발바닥에 열이 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치료가 되어야 완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제 지인분 중에 으슬으슬 춥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좀 몸이 떨리는 것 같다 그러면 어김없이 감기 기침이다라고 예.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경우가 바로 한수입니다. 아. 예, 우리가 찬바람을 쐬면 몸이 춥잖아요. 네. 예, 그러면
풍사가 들어가서 한사가 들어가서 몸이 약간 오한기가 나게 되고 떨리고 그 다음에 꼭 기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몸 관리를 잘 해주면 네. 또 약을 먹으면 감기가 안 오는데 거기서 내가 좀 몸조심을 안 하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기침이 생긴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몸이 차서 오는 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와 또 반대로 감기 기침에 걸리면 땀이 많이 나고 좀 열이 나는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이 경우는 이제 풍수라고 합니다. 아, 바람풍자를 예, 써서 예, 그렇습니다. 풍사가 들어가게 되면 자한 오풍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인체 내에서는 풍사를 밀어내려고 땀을 내보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땀을 내보내는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피부가 열리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오한 증상과 자한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감기 기침 때 뼈마디가 쑤시고 또 무겁고 이런 네.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네. 말하는 분도 계세요. 네.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이 날씨가 흐리면 나 뼈마디가 쑤신다. 네. 그래서 감기 기침을 하는데도 기침 증상을 하는데 나는 관절이 막 쑤셔, 뼈마디가 쑤셔, 날씨가 흐리면 더해. 그리고 이제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빨래를 할 때 물을 머금으면 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습수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날씨가 흐릴 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어쩌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옆에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예. 좀 한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되신 것 같은데요. 이 남성분이시거든요. 예. 얼굴이 이제 점점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기침도 더 심하게 하시는데 예. 이런 경우도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분들은 화가 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얼굴이 뻘개진다고 해서 아오. 붉을 화자 해서 화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군요. 이런 분들은 이제 성격이 좀 급하기 때문에요. 울화 증상도 있기 때문에 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침을 하면서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네. 열이 올라가면서 이제 빨개지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건조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성격이 급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있다가 보면 좀 참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참아지고 네. 안 참아지면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얼굴로.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굴이 붉어지면서 이런 분들을 되게 이제 제가 꼭 두피를 확인하는데 두피도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꼭 치료할 때 제가 기침은 이런 분들은 치료가 바로 됩니다. 한 15일 정도는 바로 되는데 이제 두피라든지 얼굴에 붉은기가 빠져야 된다고 어떤 분은 그 얼굴만 붉어지는 게 네. 아니라 여기 목하고 여기 가슴까지요. 네네. 우리 남성분들이 술 많이 먹으면 가슴 빨개지고 목 빨개지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붉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붉어지는 게 사라져야 된다고 하시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가 이런 분들은 열만 꺼주면 기침은 바로 안고 이제 그 다음에 화를 가라앉히는 게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기침할 때 가래가 많은 경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경우는 이제 담수입니다. 가래 담자. 아. 그래서 이 경우는 이런 분들은 가래가 간질간질하면 이제 기침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가래를 살짝 받으면 가래가 바로 없어지는 기침이 없어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가래만 삭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생기는 원인이 이제 폐 기능이 약해서 오는 게 있고 비위 기능이 약해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비장과 폐장을 보하면서 가래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군요. 만성적으로 좀 천식, 기침, 가래 그리고 호흡곤란까지 오는 분들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은 62세 여성분인데요. 네.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인데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좀 약해서 심장 스탠스도 했고 제가 맥을 봤을 때 부정맥도 좀 있고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맥을 50번 세는 동안에 절대 쉬면 안 되는데 이분은 50번 세는 동안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쉬는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기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열이 심장이 약해서 폐로 침범하냐 침범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을 군주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이제 임금으로 보게 되는데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만성적인 기침이 있고 부정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분은 기침 치료를 해달라고 왔지만 어머님한테 제가 그 부정맥이 좀 좋아져야 되고 심장을 치료를 하면서 기침을 치료를 하면 훨씬 좋아진다고 해서 일단 부정맥이 50번 세는 동안에 사라지게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치료를 해서 6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예. 박사님, 이 기침이나 천식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이렇게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예, 필요한데요. 그렇군요. 예, 이때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때를 피해서 결국 한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언제 운동을 하는지를 꼭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기 등의 호흡기관염은 이제 급성 악화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체질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체질과 증상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 먹지 않아야 되는 것, 예,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운동을 안 해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사우나에서 땀을 너무 많이 빼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지 않고 약간 따뜻한 탕 속에만 있다가 몸을 조절해야 되는지 이 경우를 꼭 구분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감기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감기 기침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은요,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을 대신 상담 받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이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네, 오늘 주인공은 대추입니다. 생으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또 차로도 마시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 대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최진용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대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이 대추는 한의원에서 이제 약방의 한의원의 감초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감초만큼이나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대추입니다. 이 대추는 심장을 편안하게 해서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예, 그 다음에 또 맛이 달아서요, 예, 비위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능도 있고 원기를 올려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네. 특히 한방에서는 이 대추를 이뇨 강장 효과, 또 건위 잔정 효과, 예, 그러니까 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을 건강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평상시 때 예, 심장과 비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신경 쓰면 좀 소화가 안 된다. 신경 쓰면 좀 설사를 한다. 네. 신경 쓰면 좀 배가 아프다. 예, 이때는 이 대추차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요, 여성분들의 이제 갱년기 증상, 심장과 비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에요, 예,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특히 대추의 효능에는 예, 불면증 해소가 있는데요. 이 씨 속에 예, 수면 유발 물질이란 게 들어 있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대추를 꾸준히 섭취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동의보감에 보면
예, 대추를 먹을 때는 대추 씨를 빼고 예, 대추 육만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하고 비위를 보호할 때는 예, 씨를 제거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좀 잠이 안 온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씨하고 같이 끓여서 예, 차처럼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라든지 예, 잠이 좀 많은 학생은 예, 씨는 빼고 예, 육만 차처럼 해주면 예, 심장에서 비위 쪽에서 혈액 순환을 시키면서 뇌의 활성도도 높이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대추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 라이브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 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 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지은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키는 167이고요. 네. 몸무게는 62kg입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2세이고요.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예,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너무 많이 타서 예, 한 2, 3년 전부터는 제 머리에서 예, 땀이 계속 많이 나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얼마 전에는 왼쪽 다리 종아리 쪽에 예, 종아리 바깥쪽하고 복숭아뼈 바깥쪽이 아프고 예. 발바닥이 많이 쓰립니다. 발바닥이 예, 쓰려요. 쓰리세요? 예, 예. 지금 머리에서 이렇게 땀이 날 때 가만히 계셔도 땀이 나는지 움직일 때만 땀이 나시는지요? 움직일 때 주무실 때는 땀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잘 때는 지금 안 납니다. 예. 그리고 다리가 지금 아프면서 이쪽 다리는 혹시 허리 검진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한번 넘어져가지고 예. 허리 쪽이 좀 안 좋아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허리는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 뭐 병명이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허리 뼈 쪽에 뭐 좀 이상이 있어서 물리 치료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현재 양약,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안 먹고 있습니다. 예. 수술하신 적은요? 수술은 한 2, 3년 전에 자궁을 다 드러냈습니다. 예. 현재 그 소화는 다 잘 되시는 거죠? 네. 예. 주무시다가 화장실 소변 몇 번 가십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박사님 한두 번은 가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머리 쪽에서 이렇게 땀이 나시잖아요.
네. 예, 그 커피 마시면 저녁 때 잠 못 주무시는 분 있거든요. 네. 예, 커피는 드셔도 어떠신지요?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상관없고요. 예. 네. 지금 이제 발바닥이 쓰리고 이제 발바닥이 시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허리 쪽이 안 좋으면 허리 이하 다리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경우는 일단 지금 정형외과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안 가고 저 한 몇 개월 한 번씩 허리가 아프면은 예. 가고. 아, 그래요? 네. 이 경우는 이제 허리하고 다리 쪽은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손발이 창구하고 이제 머리 쪽에서 땀이 나시는데 땀이 나는 게 이제 움직일 때 땀이 나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자한 증상이라고 해서 이제 태력이 떨어지고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고 원기가 떨어지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술 하시면 얼굴 빨개지는 분이 있는데 혹시 술 하실 술 못합니다. 예, 한 잔만 하면 빨개지십니까? 저 술 못합니다. 예. 입안이 염증이 생기는 경우 있습니까? 가끔 한 번씩 약간 예. 도돌하게 예. 혀 끝에 예, 피곤하면 박사님 한 예, 번씩. 피곤하면 네. 한 번씩 있는 거죠. 예. 그 박사님 피곤하면 눈 앞에 아지랭이 같은 게 또 아른아른 거리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눈만 그러세요? 이렇게 한 번씩 현기증, 어지러움 증상 같이 나타나세요? 그런 거는 가끔 있고 예. 현기증 눈 아른거리는 것도 가끔 한 번씩 많이 피곤하면 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머리 쪽에 이제 땀 나는 거하고 손발 차가운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환기. 환기, 예, 그 다음에 감초. 감초, 예, 대추. 대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5g씩 해서요. 예, 예, 물을 350cc 넣으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90cc 나오게 달이셔서 예, 예, 아침에 예, 예, 11시에 한 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 번 드시고요. 네, 예, 그렇게 하면 그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쓰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시리고 허리 쪽은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좀 꾸준히 받으세요. 아, 예.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예. 상담이십니까? 예, 본인 상담입니다.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76, 네, 몸무게는 64, 네. 또 키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1m 65.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예. 물어보세요.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요번에 신체 검사를 하니까, 예, 내시경을 하니까 역류성이 있다, 예. 예, 그래서 그 내과 가가지고 물어보고 진찰을 하니까 예, 역류성 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예, 나는 뭐 역류성이 어떤 긴동 그 정상을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리고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역류성 정상이 어떤 것이며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 전화를 드리십니다. 예. 지금 역류성이라는 것은 위장에서 음식을 이제 섞어가지고 위장으로, 장으로, 이렇게 소장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요. 예. 이 위장에서 음식물을 섞어서 믹서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속이 예. 더부룩하면서 이제 식도를 따라서 역류하는 증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어르신 지금
어르신이 음식을 먹었을 때 제가 방금 말한 속이 더부룩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목으로 음식이 좀 올라온다든지, 예, 이런 증상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예.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양방 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약을 처방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 약을 이렇게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죠? 예. 예. 어르신 수술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고 당뇨 혈압도 없고 예.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토양성 체질이라 하거든요. 아, 토양성 체질이요? 예. 예, 그러면 그게 태음입니까? 그 저도 모르겠어요. 야, 이제 태음이면 이제 음의 성질인데, 토양이면 이제 태음은 태음인데, 이제 양의 성질이 좀 많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어르신 성격이 조금 이렇게 꼼꼼하면서 조금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분이 있고요. 좀 조금 급하지. 예. 그러면 이제 음의 체질보다 양의 체질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약주 하시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별로 표시 안 나십니까? 술을 못 먹는데다 한잔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아, 예. 왜 그러냐면 내부에 이제 양 체질이기 때문에요. 상부로 열이 이제 올라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저녁 때 주무시면서 소변 보러 일어나십니까? 저녁 때 저녁에, 주무시다가요. 예, 하루 저녁에 한 2번 정도는 두 번 보지. 정도요. 예. 예. 지금 이제 내시경을 했을 때 이제 위장이 운동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어르신이 이제 뭐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은 없어도 위 자체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운동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동이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장으로 소장으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이때 이제 위장을 좀 따뜻하게 운동시키는 거, 예,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대추. 예, 대추. 예, 그 다음에 황정. 황성예. 예, 황정. 황청. 예, 그 다음에 연자육. 연자요. 예. 예. 그 세 가지를 4g씩 넣고요. 예. 그 다음에 물을 400cc 넣어서 예. 90cc 나오게 달이세요. 70cc에 90cc요. 90cc.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어르신 지금 양약은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는 거죠? 예, 식사 전에 30분 전에 먹으라 하죠. 아, 식사 전에요? 예, 그러면 지금 그 한방차 요법은 식사하시고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하시면 위장 운동하는데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예, 선생님, 저 대추 접어 있습니까? 예. 그걸 먹고 있거든요. 대추? 예, 대추 접. 즙. 아, 대추즙이요? 예. 그 대추즙 드시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신 거죠? 없고 살이 지는 것 같아요. 아, 살이 찌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걸 지금 하루에 몇 번씩 드십니까? 하루에 한 봉지.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하루에 한 번씩 먹지 말고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드세요. 예. 아버님. 예.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상담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788 쓰시는 분. 저희 5살 된 딸 아이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는 동안 기침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습기를 방에 틀어놓고 자는데 아이가 몸에 열이 많아서 답답해하네요. 차나 약으로 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 경우가 이제 아이들의 경우가 순양지물이라고 해서 열이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녁 때 이제 자다가 기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녁 때 이제 음식을 좀 과하게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열이 많다가 보면은 내 몸의 진액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한의원에 가서 이제 5살이니까요. 약을 오래 쓰지 않아도 며칠분만 써도 치료가 잘 되니까 한의원에서 아이 이제 체질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7969 쓰시는 분, 박사님, 저는 57세 여자이고요. 키는 157에 50kg입니다. 저는 폐 수술 환자인데 감기로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침이 열흘이 지나도록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폐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이때 이제 폐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이제 정확히 어떤 수술을 했는지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것이 네.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오장육부는 폐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폐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폐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장부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살 때 남편이 좀 아프면 아내분이 좀 도와주고 또 아내분이 아프면 남편분이 도와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듯이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폐를 치료했다고 하면 동의보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위 기능을 같이 보를 하면서 폐를 치료를 하면 치료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직접 내원해서 본인이 이제 폐를 어떤 수술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위가 약한지 체질 검사를 해서 다른 장부와 함께 치료를 해주면 기침 치료 또 폐 건강도 훨씬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뒷번호 2360 쓰시는 분, 저희 아들이 기침과 감기가 심해서 양방병원을 가보니 모세기관지염이라고 하네요. 선천적으로 모세기관지가 약하다고 하면서요. 아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제 아들이 이제 아이냐, 네. 청년이냐, 이게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연령에 따라 좀 많이 연령에 다르군요.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체질이냐, 음체질이냐, 모세기관지염은 기관지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가 화가 많이 열이 올라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폐 자체가 약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이 경우도 조금 더 또 하나는 이제 이 폐는 우울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뭐 직장인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랬을 때는 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면서 모세기관지 폐를 같이 치료해줘야 되니까요. 아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의원에 가서 내원해서 이렇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모세기관지염이라는 게 짧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기관지가 좀 큰 게 있고 모세라는 것은 얇은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네. 몸이 차가워도 염증이 생기고 열이 있어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가 있어도 생기니까요.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게 되면 모세기관지염이라든지 기관지 염증이라든지 기관지 천식은 치료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셨고 또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상담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개구먼 김희연입니다. 향수 사용하시나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럼 수많은 향기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장미한 원액을 채취하는 것이 어딜까요?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험난한 발칸 산맥에서 피어나는 장미여야 하고 채취 시간도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뿜어내는 향기가 가장 좋다고 하네요. 우리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몸향기 바로 체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맡을 순 없지만 왠지 그 사람의 향기라는 문학적인 표현처럼 마음으로 맡아신다고 할까요? 누군가 뒤에 있으면 보지 않고도 이 체향으로 엄마인지 친구인지 자연스럽게 알아채는 것처럼요. 향수의 향기도 물론 좋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사람 냄새, 체향이 더 그리울 때도 많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중화한방병원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하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꼭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을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예, 오늘은 진저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 진전증이라는 게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예. 진전증이란 말 그대로 떤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손을 떨든지 팔을 떨든지 그리고 더 심해졌을 때는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하는 증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그 떨고 흔드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들 때 이렇게 손을 떠는 걸 쉽게 보게 되는데요.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 진전증은 왜 오는 건가요? 예, 진전증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는 병이 있어서 병 때문에 이러한 떨림 현상이 올 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병이 없는데도 아무 원인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떠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원인도 없이 그렇게 떨린다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본태성 진전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병으로 저희가 파킨슨 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 병이 있을 때 이러한 떨림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태성 진전증은 흔하게 보통 많이 나타나는데 네. 보통 30대에서 40대부터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이러한 증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태성 진전증은 저희가 근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유전적으로 많이 온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손을 떨고 이렇게 하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저희 자식대에서 한 50% 정도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떨렸다면은 자식들에게 한 50% 정도는 떠는 현상을 보통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런 우울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될 때, 또한 육체가 만성적인 그런 피로 상태가 계속 오래될 때는 이 뇌에 영양 물질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됐을 때 이런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 네. 되면은 이런 떨림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척추 자세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턱의 불균형이나 척추 자세가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은 이 목뼈가 굽어지고 일자목이 되고 목뼈가 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목뼈 1번, 2번, 3번이 이 뇌신경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신경에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고 뇌 혈류량이 이제 부족해지고 그래 되면 뇌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떨림증을 심해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전증도 어떤 상황에서 떨림이 좀 나타나는가, 그리고 생리적인 떨림인 건지 병적인 떨림인지에 따라 분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전증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정시에 떨린다 말이죠. 가만히 있는데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을 바닥에 내려놨는데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손을 막 떠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초당 1초당 보통 3 내지 7회 정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저희가 봤을 때 파킨슨병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 시에 활동을 하실 때나 운동할 때 떠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든지 아니면은 수저로 밥을 이렇게 드시든지 이런 행위를 할 때 손을 떠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초당 보통 10 내지 14회 정도 떨림 현상을 저희가 볼 수 있고 네. 이러한 현상은 본태성 진전증,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진전증에서 이러한 현상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의도성 진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가락으로 어떤 물건을 집으러 갈 때, 네. 집으러 갈 때 그러한 물건에 다가갈수록 더 심해지는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물건을 집지를 못하게 되겠죠. 떨려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이런 우리 뇌에 손해라고 있습니다. 손해에 그러한 이상이 있을 때 손해에 종양이 있다든지 손해에 이런 그런 이 출혈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손해의 이상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리적인 진전 현상으로 우리가 기운이 많이 없다면 떨림이 심하고 또 이런 증상을 또 가볍게 저희가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명확한 원인 없이 떨게 되는 본태성 진전증인지 아니면 파킨슨병의 진전증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 저희가 이런 파킨슨병에서 오는 그런 진전증은 저희가 이런 뇌 신경세포가 네. 손상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이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저희가 감별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태성 진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렇게 진전증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 것은 활동 시나 이런 운동 시에 아까 글씨를 쓰든지 이 밥을 드시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러한 떨림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안정 시에 가만히 편안하게 안정 시에 이런 손을 떨고
또 다리도 떨고 턱도 떨고 하는 가만히 계실 때 이러한 떨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이런 본태성 진전증은 글씨가 흔들리고 또 글씨가 크고 글씨를 막 갈겨 쓰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본태성 진전증은 술을 또 한 잔 마시면은 또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떨림 현상이 훨씬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글씨를 쓸 때 떨림 현상은 비슷하게 약간 옵니다. 네. 오는데 글씨가 점점 작아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글을 쓸 때도 점점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자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고, 파킨슨병은 술을 마셔도 이러한 떨림 현상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본태성 진전증은 이 연령층이 모든 연령층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세에서 80세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은 주로 이제 연령층이 중년이나 노년층, 55세에서 75세까지 이런 노년층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영향은 거의 없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기나 노년기에 이 파킨슨병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세포에 이러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이런 우리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이 운동을 조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나 이런 부분을 관여하는 그런 신경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파민이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뇌신경 그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로는 이런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연세가 많이 드심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점점 부족해져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받았을 때 뇌의 과부하로 인해서 이런 신경세포가 손상이 돼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이러한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될 때 이런 뇌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올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영향은 저희가 체질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양이나 태양인 이런 양적인 체질에 비해서 이런 소음인이나 태음인에서 이런 음적인 체질은 생각이 많이 깊고 그리고 속마음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체질에서는 이런 도파민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원인으로 저희가 중금속 이러한 오염과 그런 반복적인 머리의 손상, 머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손상을 받을 때 이러한 발병 위험이 아주 높아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파킨슨병이 일상생활에서 손을 떨고 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건데요. 전형적인 특징적 증상들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인 그러한 증상은 저희가 4가지의 그런 증상을 보통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증상은 손을 떠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 손만 떨다가 나중에는 양손을 같이 떨고 그리고 나중에 팔까지 떠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떨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은 보통 병원을 찾아서 많은 검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근육의 경직이 옵니다. 그래서 주로 목이나 어깨나 이런 다리 부위에 이 경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근육이나 관절이나 이런 척추 부위가 많이 뻣뻣하게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도 아주 부자연스럽고 로봇
로봇이 걷는 것처럼 뻣뻣하게 그렇게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의 경직이 심해져서 이런 얼굴이 가면선 얼굴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런 몸의 움직임이 아주 느려집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도 아주 서서히 그렇게 하는 동작을 볼 수 있고, 방향을 바꾸는 동작에서 눈에 띄게 이러한 몸이 느려지는, 움직임이 느려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옷을 입는 동작이 아주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옷을 입고 하는 동작이 한 10분 정도 했다면은 나중에 점점 이제 목욕하고 옷을 입는 동작이 20분, 30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그만큼 뇌의 신경세포가 노화돼서 이런 퇴 현상이 오지 않나, 이런 파킨슨의 진행 가능성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넷째는 자세의 불안전성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기가 쉽고, 그리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지 못하고 등이 많이 굽어집니다. 그리고 자세가 자꾸 무너지죠. 그래서 걷는 것도 이제 아장아장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아주 불안정해지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걸음도 반듯하게 걷지 못하고 자꾸 한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진전증이나 파킨슨병의 치료가 난치병 중에서도 참 힘든 치료로 알고 있는데 약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치료는 저희 한의학에서는 이런 진전증의 가장 많은 원인을 이런 심장이 나빠져서, 심장이 나빠지면은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과해지면은 이런 간에 영향을 줘서 간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비위장이 나빠져서 이런 소화 기능이 안 좋고 거북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될 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장이나 콩팥의 영향으로 이제 소변이나 이런 콩팥의 기능이 많이 나빠졌을 때 저희가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심장을 좋게 해주고, 또 스트레스로 인한 간에 나빠진 것을 좋게 하고, 또 비위장 기능을 좋게 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또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게 저희가 원인에 따라서 한약을 복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전신에 이러한 밸런스나 이런 에너지 순환이 정상적으로 잘 되게 저희가 또 침을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등에 저희가 또 이런 척추에 따라서 이런 부항 치료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턱의 불균형이나 척추 자세가 많이 안 좋아서 목뼈가 일자목이고 목뼈가 이렇게 주로 1, 2, 3번이 많이 틀어져서 이런 뇌신경의 정상적인 순환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턱과 이런 목뼈를 바로 잡아주고, 그래서 목뼈 1, 2, 3번이 주로 뇌신경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이 틀어져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들이 아주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치료가 안 되면은 이러한 증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FCST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네. 턱과 목뼈를 바로 잡아줘서 뇌의 균형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뇌신경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이러한 혈류량이 좋아지는 것을, 그래서 빠르게 또 이러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진전증과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치료 사례가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파킨슨 치료 환자입니다. 75세 여성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은 8년 전부터 몸이 조금씩 이런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서 네.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힘드시고 또 은행에 가거나 글씨를 쓰실 때도 손이 떨려서 설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에게 나는 글씨를 못 쓴다고 그래서 대피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한방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네. 또 양방대학병원에 가셔서 또 이런 치료도 받고 파킨슨병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또 약물 치료도 하시고 또 꾸준한 운동요법을 통해서 또 몸이 자꾸 굳어지고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으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치료도 아주 열심히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떨리는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고 이런 불편한 몸으로 그냥 집에서 힘든 세월을만 이렇게 보내고 있다가 또 이제 친구가 소개를 하셔서 또 이렇게 이런 FCST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희께 오셔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찰을 해보니 이러한 목뼈 1, 2, 3번이 많이 심하게 틀어져 있었고 일자목도 심하고 등도 많이 굽어지고 아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FCST요법 치료를 시행하게 됐고 환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저희가 치료를 했습니다. 네. 했더니 첫날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왔을 때 예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진표를 작성하는데도 글자를 쓸 수가 없어서 같이 언니가 항상 같이 오십니다. 언니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치료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대신 작성을 해주고 했는데 2달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저희 간호사 분이 이제 글씨를 한번 써보자고 볼펜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글씨를 오래간만에 불안한 마음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할 정도로 글씨가 잘 써진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이러한 떨림이 조금만 남아있지만은 아주 그렇게 잘 쓴 그런 그것을 보고 아주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만히 이렇게 서 있기도 힘들어서 수원에 계시는 분인데 수원에서 안양까지 전철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철을 타고 오시면서도 많이 흔들려서 서 있기가 아주 불안하고 힘들었었는데 참 서 있기가 훨씬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많이 굽어져서 등도 구부정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서 있을 때도 자세가 이제 아주 좋아졌다고 아주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아주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 또 한 다행이네요. 분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40대 되는 여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머리를 자꾸 많이 떤답니다. 3년 전부터 머리를 많이 떠는 현상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자기는 몰랐고 주위의 사람들이 머리를 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달 전부터 이제 본인이 직접 자기가 머리 떠는 현상을 느낀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그리고 정면을 볼 때 머리 떠는 현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이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고. 고개가 반듯해야 되는데 목이 자꾸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달 전부터 이런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 목이 왼쪽으로 틀어진다는 것은 목뼈가 틀어지면은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이제 반대쪽으로.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깨도 아픈데 어깨가 아프답니다.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오른쪽에 더 영향이 오겠죠. 오른쪽으로 신경에 그러한 반응이 더 오니까 오른쪽 어깨도 더 아프다고 그렇게 와서 저희한테 진찰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간이 많이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안 좋은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저희가 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드시면서 또 목뼈가 많이 틀어지고 또 일자목이고 이런 턱에 그런 불균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에게 또 FCST 요법을 또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회 정도 이 치료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런 머리 떨리는 증상이 한 70%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다. 이것도 본인이 모르는 증상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목이 틀어집니다. 이런 현상도 한 70%가 좋아지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자꾸 아프다는 증상은 한 50% 이상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계속 치료해서 30회 정도 계속 치료했을 때 거의 머리 떨리는 현상이 거의 90% 이상 좋아지고 그리고 목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어깨 아프고 증상도 거의 80% 이상 호전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분도 좋아하시고 네. 저희도 아주 참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림증이나 진전증이나 이런 파킨슨으로 오는 그러한 진전증이나 이런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또 이런 목뼈가 많이 틀어져 있고 이런 몸의 균형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FCST 요법으로 그런 확실한 그런 치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턱과 목뼈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뇌가 자꾸 불안한 그런 상태를 뇌의 그런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뇌 신경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뇌 혈류량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좀 불편하고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은 도움을 그렇게 받았으면 하는 게 저희가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이 진전증과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진전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를 만나봅니다. 튼튼 모감, 튼튼 모감. 네, 오늘 주인공은 무입니다. 무는 김치뿐만 아니라 무침, 국, 조림 등 우리 요리에 빠지지 않는 아주 친숙한 야채죠. 우리가 즐겨 먹는 무,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이 무, 네.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예, 무는 한의학에서 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신은 나복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나복자 그걸 한약재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복은 주로 폐의 이 영양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폐를 좋게 하고 그리고 기침하는 것을 또 치료도 하고 또 폐가 아주 심해지면 피를 토하고 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폐하고 주로 이런 장계통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를 아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소화를 좋게 하고 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런 몸에 이런 혈당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의 혈액순환을 또 좋게 해줘서 몸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해독작용이나 또 암에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무에는 또 비타민C가 아주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노화 방지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 그런 피부의 그런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이런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의 줄기와 잎부분만 이렇게 또 해서
저희가 무청이라고 해서 많이 또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 A나 C나 E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눈을 좋게 하고 또 항산화 효과가 아주 좋고 혈액 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나 엽산이나 칼슘 등의 영양은 무보다도 무청에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청을 저희가 기름에 볶으면은 이런 비타민이나 식이섬유의 흡수율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체력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무에는 이런 기를 하기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기운을 이렇게 내리는 작용이죠. 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소화가 그만큼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효과인데 체력이 아주 기운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러한 기를 너무 내리면은 또 그 기운이 너무 깔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은 그런 섭취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이 되는데요.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L루 238번, 현대 HCN 549번, 금강방송 796번, 제주 KCTV 375번, 모바일 에브리온TV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음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네. 상담이십니까? 네, 건강에 대해서요. 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몸무게 56, 네, 키는 148,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 네, 그렇군요. 7세. 네, 87세시군요.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쉬어가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어디가 야. 많이 불편하십니까? 예, 몸이, 잠이 잘 안 오고요. 예, 예. 또, 건망증이 많고, 예, 예. 또, 숨이 차고요. 예. 또, 팔다리도 아프고, 발목도 쉬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예. 약을 지금 한 열흘 만에 병원에서 처방전해갖고 약을 지어서 먹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될 수 있으면 양약을 안 먹고, 예. 단방약, 약뿌리 같은 거, 야채 그런 것으로 식품으로 해서 한번 먹어볼까 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양약을 띄어버리게. 아, 그래요. 예, 예. 이런, 이제 불면증도 심하시고, 건만증도 심하고, 예. 숨이 가쁘고요. 숨도 가쁘시고,
예, 변비도 있고 발목이 있다가면 쉬고 무릎도 아프고요. 예. 몸이 관절이 전체적으로 또 영향이 다 심하고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열흘 불면증이 만에 오고 건망증이 오고 하는 것은 주로 머리에 뇌신경의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돼서 편안해야지 잠도 잘 오고 건망증도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 되면은 이제 목뼈가 영향이 오면은 이제 허리뼈도 같이 영향이 옵니다. 허리뼈도 그래갖고 목뼈가 사고를 틀어지면 허리뼈 시켜서 같이 거기다 틀어지면서 찜도 맞고 그래요. 또 허리가 영향이 오면은 무릎 관절이나 무릎에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무릎 침 맞고 관절도 안 있어요. 좋고 열흘 만에 한 그러면은 번씩. 발목에도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럼 발목도 안 좋고 팔다리가 다 그래요. 순환이 안 되고 자꾸 이제 시리고 이런 현상이 옵니다. 또 이런 현상이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이런 대변도 좋고 이렇게 좋아야지 훨씬 좋아집니다. 근데 변비가 심하시고 이런 소화 흡수나 이런 대변 상태가 안 좋으면은 자꾸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소화가 잘 되고 대변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린 그 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가 이런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대변도 아주 좋게 해주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를 시나물 우리가 같은 거 먹으면 조금씩 좋죠. 이렇게 드시는 것도 아주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심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런 뇌신경을 좋게 해주는 그런 또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리나 척추에서 또 이런 신경에 눌리면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척추도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치료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게 또 좋겠고 또 위나 장이나 온몸의 순환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도 좀 그렇게 같이 드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좋아요? 예. 좋은 것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해서 먹을까요? 뭘 했어요? 양약 떼버리게. 양약 안 먹고 예. 식품으로 먹게요.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네. 박사님께서 일단은 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무침같이 좀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 뵙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가까운 한의원에 가보셔서요.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거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걸 가지고 또 통화를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문자 상담 주실 분들은요. 샵 8970 우물정 누르고 8970번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예.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48세, 네, 163에 49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젯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예. 어지럽고 현기증이 생기더라고요. 예. 한 그 증상이 4-5번 연달아 그 증상이 계속되었고, 아침에도 일어날 무렵에 똑같은 증상이 한 2번 정도 예. 나타나면서 약간의 속 미스그림도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예. 왜 그런지 궁금해서 전화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현상이 예,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니, 처음이었어요. 처음 나타나셨습니까? 예, 갑자기, 예. 처음 나타나셨습니까? 속은 어떻습니까? 예? 속 소화는 괜찮으십니까? 예, 소화는 잘 되는 편인데요.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주로 이런 속이 안 좋거나 속이 거북할 때 이런 영양으로 순환이 안 됨으로써 이런 증상이 또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화가 잘 되신다면은 이런 어지러움이나 이런 현기증이나 이런 계통은 주로 이런 뇌신경 계통입니다. 머리에 뇌신경에 그런 순환 관계로 주로 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내가 많이 피곤하거나 힘이 들거나 또 순환이 안 되거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일단은 그 진찰을 받아보고 일단은 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로한 것입니다. 너무 피로하지 않게 항상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항상 쉬도록 하시고 또 스트레스에 내가 너무 또 많이 받지 않도록 항상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항상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몸 관리를 일단은 잘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런데도 이게 자꾸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실 때는 이런 과연 내가 내 몸 척추 상태는 어떤지 목뼈는 틀어져 있지 않은지 이런 거 진찰을 해보고 그런 뇌신경계통으로 또 그런 치료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몸이 안 좋을 때는 또 몸의 원인에 따라서 또 치료도 필요하고 또 그런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혹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 전화 02-823-2000번, 02-823-2000번입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십니까? 네네. 키,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는 61세고요. 네, 네, 키는 150이고요. 네, 네, 체중은 60kg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이종진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궁금한 점 네네.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네, 제가 잠을 이제 들면 빨리 잠이 들지 않고요. 예. 자다가 좀 잠꼬대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깨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네네. 그러고 이제 제가 작년 7월에 이제 어깨 50경 수술을 염증 제거 수술도 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약 먹는 것은 이제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 작년 그 수술하고 나서 예. 이제 9월달 무렵에서 이제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제가 자다가 이렇게 이제 잠을 들면 이렇게 좀 잠꼬대를 예. 하니까 이제 제가 잠꼬대를 하고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나 봐요. 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친정 동네에서 주방에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딱 이렇게 다가오면은 제가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얘를 주로 그러면 이제 애기 아빠가 이제 저를 깨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자다가 이제 꿈을 꾸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나. 예. 잠이 이제 쉽게 들지도 않고. 예. 요새 뭐 마음이 좀 뭐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이제 작년에 이렇게 그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예. 이제 굉장히 이렇게 통증이 심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기 전에도 이제 잠꼬대는 하기는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걱정스럽고 그런 거는 없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예. 보통 이런 스트레스나 마음이 네. 많이 불안하고 네. 자꾸 이제 막 마음이 편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래도 쉽게 잠을 못 자고 잠꼬대도 많이 나타나고 보통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런 증상은 없는데 네. 나도 모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실 때는 이런 네.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이 턱에 불균형이 오고 그래 되면은 이 척추 자세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뼈가 많이 또 틀어지고 목뼈가 또 일자목이 되고 등이 많이 굽어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 되면은 목뼈가 틀어지면은 머리로 가는 신경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정상적으로 신경 순환이 정상으로 되지 않고 그러면은 머리에 아무래도 머리가 편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머리가 편하지가 않고 그럼 머리가 자꾸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밤에 잠도 머리가 편안해야지, 그죠? 머리가 네네. 순환이 잘 되고 편안해야지 밤에 잠도 잘하고 밤에 잠도 깊게 편안하게 잘 주무시는데 뭔가 자꾸 목에 이상이 생겨서 머리에 정상적으로 신경이 순환이 안 된다면은 그죠? 이 자꾸 머리가 불편하겠죠. 그럼 머리가 불안해지면은 잠도 쉽게 안 자고 잠도 깊이 못 자고 또 자는 도중에 또 악몽도 안 좋은 꿈도 꾸고 잠꼬대도 심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현상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자세를 항상 반듯하게 등을 펴고 목도 항상 반듯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음식도 드실 때 한쪽으로 드시지 말고 양쪽으로 같이 드시고 이런 거를 철저하게 좀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이제 진찰도 받아보고 정말 이 목이 안 좋은지 정말 어디가 안 좋은지 진찰을 받아보고 좀 치료를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댓골들을 드립니다.